묘에 대한 한 민족의 종합적인 관습을 나타내는 말인 묘제. 사전적인 의미는 저렇지만 실제로는 묘의 양식, 형식을 나타내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인류사, 특히 고대사에 있어 묘제는 어떠한 민족의 실질적인 영향권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묘제가 모든 문화적 양식에 있어 가장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기독교는 문화적인 접점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00년 만에 국민의 20% 이상이 믿는 가장 대중적인 종교가 되었고, 우리의 음식, 의복, 주거 환경 또한 짧은 시간 내에 서구화가 되었지만, 묘제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불교의 영향을 받아 실시된 화장, 조선시대 때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실시된 내장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묘제는 특히 문헌 기록이 부족한 한국의 고대사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한국 고대사에 있어 아직도 논란이 진행 중인 이번 주제도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의 묘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무덤들은 어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밝혀진 전라도의 백제 편입 시기. 우선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로 인해 우리가 전라도 지역의 고대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배운 사실과 다른 업데이트된 사실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대의 전라도 지역은 기원전부터 충청도, 경기도 지역과 함께 마한이라고 불렸으며 여러 독립적인 소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삼국사기를 토대로 비교적 빠른 시기인 서기 4세기경 백제의 근초 고왕에 의해 마한의 전 지역이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였으며, 이때부터 충청도, 경기도, 전라도가 백제의 땅이 된 것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서 여러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면서 문헌 기록과 달리 근초고왕 때는 전라북도 북쪽까지만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였고, 영산강 일대와 전라북도 일부 지역은 백제의 영향권 아래에 있긴 했지만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다 6세기 초반이 되어서야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 주류 학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한의 존속 시기와 영향권을 파악하는 데엔 묘제가 큰 역할을 하였는데, 시신 위에 돌들을 쌓은 초기 백제와 고구려, 나무로 큰 상자를 만든 뒤 위에 돌들을 쌓은 초기 신라와 달리 마한은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 형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고대 전라도 서남부 지역은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백제의 678년 역사 중 약 500년을 백제의 영향 아래에 있긴 했지만 독립된 세력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산강 유역의 독자적인 세력. 마한의 여러 소국 중 가장 늦게까지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던 영산강 유역. 특히 영산강 유역의 세력은 문헌상의 기록은 거의 없지만 최근 진행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생각 이상으로 큰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마한의 독자적인 묘제였던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 형태의 무덤이 서기 3세기 무렵부턴 영산강의 독자적인 형태인 항아리 안에 시신을 넣은 뒤 흙을 높게 쌓은 무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묘제는 영산강 일대의 서기 3세기부터 5세기 말까지 유지되었고, 가장 큰 무덤은 지름 45m에 높이 8m로 지름 50m에 높이 12m인 신라의 천마총에 필적하며 지름 20m에 높이 7m인 백제의 무령왕릉보다도 큽니다. 물론 지름 66m에 높이 14m인 고구려의 태왕릉, 지름 120m에 높이 22m인 신라의 황남대총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긴 하지만 이들 국가에 비교될 정도로 큰 고분을 쌓았던 것만 봐도 영산강 일대의 독자적인 세력의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가야, 일본의 유물들을 통해 이들 세력이 주변과 활발한 교류를 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5세기 말부턴 영산강의 독자적인 묘제에서 돌들로 방과 입구를 만든 중기 백제 형식의 무덤과 열쇠 구멍 모양으로 흙을 쌓은 뒤 도랑을 판 무덤으로 묘제가 바뀌게 되는데, 이는 영산강 세력이 5세기 말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맞았다는 뜻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영산강 일대의 돌들로 방과 입구를 만든 중기 백제 형식의 무덤이 등장한 것은 시기적인 차이는 있어도 결국 전라도 지역이 백제의 지배하에 놓였다는 문헌적 증거와 일치하지만, 열쇠 구멍 모양으로 흙을 쌓은 뒤 도랑을 판 무덤인 전방후원부는 현재까지도 한국 고대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방후원부는 서기 3세기에서 7세기까지의 고대 일본 묘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남부의 고대 일본 무덤 미스터리.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와 일부 일본 사학계가 주장하는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본부설 때문에 한국에서 발견된 고대 일본의 전방후원분에 대한 연구는 그 접근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한반도 전방후원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19개의 전방후원분이 한반도에 존재하며 대부분이 전라서남부의 영산강 일대에 분포하고 있고, 일부는 경상남도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이 전방후원분이 고대 일본의 독자적인 묘제인지 여부부터 따져보면, 일본의 전방후원분이 한국의 전방후원분보다 시기적으로도 200년이 빠르고, 분포나 개수로도 일본의 전방후원분은 일본 전역에 약 5천여 개가 분포하는 반면, 한국의 전방후원분은 전라서남부와 경상남도 일부에만 19개 정도가 분포하기에 전방후원분은 고대 일본의 독자적인 묘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한반도 남부는 정말로 일본에 의해 지배당한 게 맞는 걸까요? 우선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일본의 지배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 발견된 전방후원분의 개수가 너무 적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전방후원분은 한반도 남부에 단지 19개만 존재하는데, 전방후원분은 고대 일본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기에 다른 왕릉과 다르게 현재 일본에도 5천여 개에 이를 만큼 그 개수가 많습니다. 백제도 직접 통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 영산강 일대를 고대 일본이 지배했다면 일본 지배층의 무덤인 전방후원분이 최소 몇백 개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전에 영상으로도 언급드렸던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 결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2021년 더블린 대학의 시게키 나카고메와 쿡은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야요이인과는 별개로 기원 전 900년에서 기원 후 300년 사이에 한반도인이 일본 열도에 대규모로 이주했다는 사실과 현재 일본인의 70%에서 80%가 이때 이주한 한반도인의 후손이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면 지배층인 고대 일본인의 유전자가 한반도에 퍼졌겠지만 일본인의 유전자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의 유전자 전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서 발견된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 형태의 무덤입니다. 일본의 전방후원분은 무덤 주위에 도랑을 판 형태의 무덤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본의 주구토광묘는 마한의 주구토광묘와 형태가 비슷하며 일본의 주구토광묘가 마한의 주구토광묘보다 더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열도로 이주한 마한인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주구토광묘를 사용하다 이것이 전방후원분으로 발전하였고, 이 전방후원분이 영산강 일대의 세력과 교류하면서 다시 한반도로 유입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정황상으론 설득력이 있으나 일본의 주구토광묘가 마한의 주구토광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고고학적, 문헌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에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증거에 비하면 그 근거가 빈약합니다. 밝혀진 사실, 정황상의 추론들을 토대로 봤을 때 한반도의 전방후원분을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증거로 보기엔 그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어째서 거의 300년 동안 독자적인 묘제를 유지하던 영산강 세력이 5세기 말부터 백제와 고대 일본의 묘제를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하였지만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업로드를 망설였습니다. 2021년 3월과 12월에 전라남도 해남, 나주에서 새로 발견된 전방후원분도 기사의 댓글을 보면 해당 지역을 비하하거나 기사를 낸 기자를 친일파, 토착 왜구라고 비하하는 등 발견된 지 4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사람들이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국에서 발견된 전방후원분이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라는 주장의 증거가 되긴 어렵지만, 왜 고대 일본의 묘제를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에 하나 미래의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전라남도 일대가 고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결론이 난다고 해도 고대사는 고대사일 뿐이며, 현재 우리는 일본과 다른 독자적인 문화, 언어, 문자를 가진 한국인이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분들과 연구 결과를 전달해주는 기자분들을 욕하거나 해당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백제가 복속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영산강 일대의 강성했던 세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얼른 이루어져 한반도 고대사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